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일상 틈틈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시간 하나하나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연봉 5,500만 원. 과장 11년 차. 계약 실적 280억. 근데 보고서에 이름이 없어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설 일부. 경북 어딘가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반이에요.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인데 빌라 3층 불빛 하나가 켜져 있어요. 토익 교재 귀퉁이가 너덜너덜해요. 형광펜 자국이 세 겹이에요. 한 줄을 3번, 4번 읽은 흔적이죠.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설아, 밥 묵어라. 새벽부터 또 공부하냐? 좀만요, 엄마. 이것만 끝내고요. 니 그러다 밥도 못 먹고 시험장 가면 어쩔라고. 어머니를 이기는 건 언제나 어렵죠.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에요. 이번엔 꼭 붙어라. 서울 가면 우리 설이 잘할 끼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에 수백 번의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면접장. 지방대 출신이신데 서울 경쟁자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3번 읽었고 남들이 한 번 풀 때 5번 풀었습니다. 토익 980점은 그 결과물이고 학점 4.2도 마찬가지예요. 출신 지역이 실력을 만들진 않지만 실력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유리하게 흘렀어요. 토익 980이면 상당하네요. 992 만점인 시험이에요. 그날 밤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한국 스틸 파트너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누른 번호는 엄마였어요. 엄마, 나 됐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눈이 붉어졌는데 울지는 않았어요. 다짐했거든요. 실력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울지 않겠다고. 입사 첫날. 영업 1팀. 박승수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턱짓만 했어요. 저기 구석자리야. 앉아. 50에 가까운 나이인데 팀장 자리만 10년째인 사람이에요. 꾸벅 인사를 드려도 대꾸도 없이 모니터만 봤어요. 옆자리 이민지 대리가 조용히 귀띔해줬어요. 팀장님 원래 말이 없어요.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무관심, 잘못하면 뭐 잘하면 되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거래처 파일부터 꺼내 들었어요. 남들이 명함 정리할 때 숫자를 파고드는 거예요. 첫 팀 회의. 이번 달 목표치 대비 78%. 이게 말이 돼? 4분기인데. 침묵이 흐르는데 손을 들었어요. 신입이.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된 신입이요. 팀장님, 거래처 리스트 중에 3년 이상 접촉 기록이 없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쪽을 다시 공략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신입이 회의에서 말하는 건 좀 이르지 않아? 죄송합니다. 근데 6곳 중 4곳이 경쟁사로 넘어간 시점이 저희 영업 공백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팀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어요. 계약 완료 서류가 3개였어요. 전부 3년 이상 공백이었던 거래처들이에요. 이민지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거 다 혼자 뚫은 거야? 한 번 찾아갔다가 2번 찾아갔다가 3번째에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발품이구나 진짜. 발품이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입사 2년 차. 대리 승진. 입사 5년 차. 과장 승진. 동기들 중 가장 빠른 과장이에요. 그리고 과장 2년 차 35. 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생겼어요. 결혼 전이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렸어요. 크지 않은 시기였어요. 주례 없이 둘이서 한마디씩 했어요. 할인이 먼저였어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을게요. 그게 전부예요. 나도 그게 전부야. 이듬해 봄 도연이가 태어났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할인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 도현이 닮았어요, 당신.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에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과장 자리가 11년이 될 줄은 전설 본인도 몰랐어요. 전설 2부. 과장 달고 나서 처음 맞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팀장실 문이 열리더니 박승수가 전설을 불렀어요. 전 과장, 이제 과장이니까 팀 전체를 봐야 해.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팀 상황 정리해서 보고해줘. 보고서는 내 이름으로 올리면 되고. 네, 팀장님. 그 짧은 대답 하나가 9년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팀장 이름으로 올라가면 팀 실적이 되는 거고, 팀 실적이 좋으면 결국 자기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과장 2년 차. H전자 계약건이에요. 6개월이에요. 발로 뛴 시간이 꼬박 6개월이에요. 단가 시뮬레이션을 12번 고쳤어요. 상대방 회계 구조까지 뜯어보면서 그쪽 입장에서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팀 회의에서 박승수가 본부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번 H전자 건은 제가 직접 라인을 놓은 겁니다. 3개월에 걸쳐 관계를 다진 결과물이고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발이 멈췄어요. 6개월을 새벽까지 혼자 앉아서 숫자를 파고든 사람은 저 방 안에 없어요. 보고서에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없어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괜찮아.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데 어깨가 조금 처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과장 3년 차엔 K물산이었어요. 야근 50일. 주말도 없이 50일이에요. 그 계약도 팀장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복도에서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 과장, 팀장님이 실적 취합할 때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냥 회사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말하려다 이민지가 멈췄어요. 솔직히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말해봤자 되레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자기니까요. 과장 5년 차. 도현이가 4살이에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냉장고 문에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눈 2개, 입 하나, 네모난 몸통. 다리가 6개였어요. 도현아, 아빠 다리가 왜 6개야? 아빠 바빠서 더 있어야 해서. 웃음이 터졌어요. 할인도 부엌에서 킥킥거렸어요. 4살짜리가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과장 7년 차. 승진 심사 시즌이 돌아왔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올해도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 밤하늘. 별은 안 보이고 불빛만 가득한 하늘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 생긴 게 그때였어요. 그때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할인이 나왔어요. 조용히 옆에 섰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믿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16년을 버텨온 게 실적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 같은 것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과장 8년 차.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도현이한테 동생 생긴다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그럼 내가 오빠야? 그렇지. 도현이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돌볼게. 6살짜리 다짐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할인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과장 11년 차. 입사 16년 차. 나이 44.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가에 주름도 생겼어요. 근데 눈빛은 입사 첫날이랑 똑같아요. 도현이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은이 4살 유치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매일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누구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할인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할인의 방식이에요.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대흥에너지.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이에요. 이 계약 하나면 팀 연간 목표의 40%를 단독으로 채우는 규모예요. 이번엔 팀장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또 그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9년 동안 학습한 패턴이에요.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전설 3부. 봄이에요. 석 달째예요. 대흥에너지 제안서를 혼자 준비한 시간이 꼬박 석 달이에요. 퇴근하고 도연이 숙제 봐주고 지은이 재우고 나면 다시 노트북을 펼쳤어요. 자정이 넘기 일쑤였고 할인이 옆에 물 한 잔 갖다 놓고 말없이 들어가는 날이 반복됐어요. 3년치 에너지 원자재 시세 흐름을 분석해서 대흥에너지 입장에서 분기 단위로 계산했어요. 기존 거래 대비 7.3% 절감. 숫자가 틀리지 않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12번을 다시 돌렸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노트북 화면만 밝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지은이었어요. 4살짜리가 눈을 비비면서 나왔어요. 아빠? 지은아, 왜 깼어? 자야지. 아빠가 없어서. 아빠 여기 있잖아. 지은이가 쪼르르 와서 무릎에 올라탔어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이게 뭐야? 숫자야. 왜 봐? 1이야. 밤에도 이래? 응.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힘들겠다. 4살짜리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아. 아빠 안 힘들어. 거짓말.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어요. 노트북을 덮고 지은이를 안아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는데 금방 눈이 감겼어요. 불을 끄고 나오는데 할인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미안해. 지은이 때문에. 괜찮아. 자. 할인이 손을 잡았어요. 꼭 쥐었어요. 말없이요. 그 손이 오늘 밤을 버티게 해줬어요. 대흥에너지 회의실. 구매팀장 최병원이 제안서를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지더니 안경을 내리고 올려다봤어요. 전 과장님, 이 단가 구조가 우리 내부 기준이랑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아요? 귀사 입장에서 분기 단위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기존 거래보다 7.3% 절감 효과가 나거든요. 최병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숫자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특유의 침묵이에요. 계약 담당자가 전 과장님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악수를 받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계약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카드라는 것도요. 다음 날 팀장실. 계약서를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팀장님, 대흥에너지 계약 성사됐습니다. 박승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금액을 확인하는데 표정이 복잡해지더니 느릿하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내가 본부에 보고할게. 자리를 나서다가 멈췄어요. 팀장님, 이번 건은 계약서의 담당자가 저로 명시돼 있습니다. 상대사 요청이었고요.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도 팀 실적이잖아. 물론입니다. 근데 담당자 기록은 그대로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예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대흥에너지 구매팀장 최병원이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적인 자리. 격식 없이 편하게 술 한잔 하는 자리였어요. 그 친구가 바로 한국스틸파트너스 조창민 회장이에요. 20해 넘는 직이에요. 술이 한숨배 돌고 나서 최병원이 말을 꺼냈어요. 전설 과장이라고 알아? 전설? 이름이 특이하네. 누구야? 이번 계약 담당자야. 석 달 내내 나한테 찾아와서 분석 자료 들고 오고 단가 시뮬레이션 10번도 더 고쳐왔어. 그 사람 아니었으면 계약 안 했어. 그 계약. 박승수 팀장이 주도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최병원이 잠깐 멈췄어요. 박승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병원아,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영업 1팀 실적 자료 최근 10년치 다 뽑아. 그리고 전설 과장이라는 사람 인사 파일 가져와. 오후에 감사팀 보고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주 실적 상위 20건 역추적했습니다. 최초 접촉 기록, 미팅 기록, 계약 초안 작성 담당자 기준으로 보면 17건이 전설 과장 주도입니다. 근데 최종 보고서에는 전부 박승수 팀장 주도로 처리돼 있어요. 9년 동안? 네. 2015년부터입니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과장 지금 연봉이 얼마야? 과장 11년 차 기준 5,500만 원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5,500만 원.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무겁고 뜨겁게요. 그날 영업 1팀 사무실. 비서실 직원이 들어왔어요. 전설 과장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오시라고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박승수도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하였어요. 두 사람 말없이 회장실 앞에 섰어요. 박승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과장, 오늘 어떤 얘기를 들어도 팀을 위해 생각하자. 알겠지? 9년치 시간이 눈앞에 지나갔어요. 네. 그 네 한마디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전설 사부.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의자 2개. 두 사람 자리에 앉았어요. 한쪽은 담담하고 한쪽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전 과장. 입사가 몇 년도야? 2009년입니다. 지금 몇 년 차야? 16년 차입니다. 과장을 언제부터 달았어? 2014년에 승진했습니다. 11년 됐습니다. 11년. 근데 왜 아직 과장이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9년치 새벽이 있고 50일 야근이 있고 이름 없이 올라간 계약서가 17개 있는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대흥에너지 계약 전 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거지. 네. 박 팀장이 관여한 게 있어. 잠깐 박승수를 바라봤어요. 눈을 피했어요. 보고는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계약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대흥에너지 최병헌은 박 팀장을 모른다고 하던데.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승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박 팀장. 내가 감사팀 자료 받아봤어. 10년치. 전 과장이 주도한 건 17건인데 내 이름으로 올라간 게 대부분이더라고. 설명해봐. 박승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으면 인정하는 거야. 팀 실적이니까. 팀장 이름으로 올리는 게 9년 동안 전 과장 승진을 막은 거고 연봉 5,500에 11년째 과장 붙들어 놓은 거야. 그게 팀 운영이야. 회장실에 침묵이 깔렸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박 팀장. 오늘로 퇴사 처리해. 퇴직금 정산은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박승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회장님. 됐어. 나가. 문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9년치 무게가 거기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회장님이 전설을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전 과장. 네. 미안하다. 멈췄어요. 회사가 16년을 이렇게 쓴 게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였어요. 28 새벽 5시 반 빌라 불빛이 떠올랐어요. 이름도 올리지 못한 계약서 17개가 떠올랐어요. 꾹 눌러야 했어요. 오늘부로 영업 1팀 팀장이야. 발령은 오늘 중으로 낼 거고. 감사합니다. 팀장 연봉은 1억 2천이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16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억울하지 않았어. 잠깐 생각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근데 억울함을 말로 증명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실적으로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6년이 걸렸네.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담담함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앞으로는 말해.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묻혀. 세상이 그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어요. 담담하게 앉아있는 동안 꽉 눌러뒀던 게 이제야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길게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발령 공문이 나붙은 건 그날 오후였어요. 영업 1팀 전설 과장 영업 1팀 팀장 발령. 이민지가 달려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전 팀장님. 너무 오래 걸렸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오래 걸린 거 맞아. 근데 왔잖아. 강태양이 발령 공문을 올려다보다가 이민지한테 소곤거렸어요. 차장님, 팀장님 원래부터 이렇게 실력 있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럼 왜 이제야?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여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소고기 미역국, 잡채, 깍두기, 삼치구이, 제육볶음.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할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팀장 됐어. 할인이 멈췄어요. 숟가락이 그대로 있었어요. 팀장? 응. 오늘부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왜 울어? 몰라요. 미안해서인지 기뻐서인지. 뭐가 미안해. 당신이 혼자 그 시간을 버텼잖아요. 혼자 아니었어. 당신 있었잖아. 도현이가 눈치를 챘어요.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는 거야. 기쁜데 왜 울어? 이상하다. 할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소파에서 자고 있던 지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아빠를 발견했어요. 아빠. 무릎에 올라탔어요. 따뜻하고 작은 무게예요. 지은아, 아빠 오늘 팀장 됐대. 지은이가 아빠를 봤어요. 팀장 되면 다리 줄어들어? 응? 왜? 덜 바쁘면 다리 줄어도 되잖아. 할인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전설도 소리내어 웃었어요. 16년이 걸렸지만 이 순간이 오는데 단 하루도 헛된 날이 없었어요. 전설 오부. 팀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팀원 한 명 한 명 따로 불렀어요. 거창하게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들고 조용히 앉아서요. 뭘 잘하는지, 뭐가 힘든지, 어떤 거래처가 맞는 것 같은지. 그것만 물었어요. 강태양한테는 IT 계열을 붙여줬어요. 젊고 감각이 있고 기술 쪽 용어를 금방 흡수하는 애였거든요. 이민지 차장한테는 공공기관 라인을 맡겼어요. 꼼꼼하고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라 관공서 담당자들한테 잘 맞는 타입이에요. 자기 자신은 대형 민간 기업을 들고 갔어요. 제일 두껍고 제일 오래 걸리는 판이니까요. 이민지가 물었어요. 팀장님 몫이 제일 힘든 건데요. 힘든 거 제가 해야 여러분이 잘하죠. 말이 없어졌어요. 11년 동안 옆에서 봐온 사람인데 팀장이 되고 나서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2달째 되던 주. 강태양이 IT 계열 중소기업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성사시킨 계약이에요. 담당자 칸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팀장 이름으로 바꿔야 하나 싶은 눈치였어요. 전 팀장 밑에서 봐온 패턴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 팀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 강대리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에서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지 모를 안도감 같은 거요. 당연한 거야.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그 당연한 게 오래 없었으니까요. 3달째. 이 차장이 공공기관 2군데를 연달아 성사시켰어요. 담당 주무관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쪽 팀 실력이 좋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팀 회식 자리에서 이민지가 술잔을 들고 말했어요. 팀장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예전엔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묻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한 게 내 것으로 남으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잔을 부딪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고요.
팀장님은 9년 동안 묻히면서도 계속 하셨잖아요. 결국엔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만 알아둬요. 말을 해야 알아주더라고요.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대리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 말이 팀 회식 자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었을 거예요. 팀장 취임 5달째. 팀 수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8% 올라 있었어요. 본부장이 따로 불렀어요. 전 팀장 뭘 바꾼 거야? 실적이 본인 것으로 남도록 했어요. 그것만 바꿨습니다. 그게 다야? 자기게 자기 거로 남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본부장이 더 묻지 않았어요. 답이 나왔으니까요. 팀장 취임 딱 1년이 되던 날. 연간 실적 발표 자리였어요. 영업 1팀. 전사 영업 조직 중 수주 1위. 전년 대비 성장률 1위. 신규 거래처 개척수 1위. 전사 시상식에서 단상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민지가 있고 강태양이 있고 팀원들이 있어요. 이민지 눈이 또 빨개요. 수상은 팀원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대리 수상입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이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강태양이 박수를 쳤어요. 이름이 남는 게 이거예요. 실적표에 이름이 남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남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오늘 단상에서 뭔가 떠올랐을 것 같은데. 28배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어. 지금도 그때랑 같아요? 지금은 실력으로 가되 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할인이 웃었어요. 16년 만에 업그레이드 됐네요. 좀 오래 걸렸지. 괜찮아요. 왔잖아요. 지은이가 자다가 깼는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아직 안 잤어? 지은이는 왜 깼어? 몰라. 그냥 무릎에 앉혔어요. 따뜻하고 작은 무게예요. 아빠 오늘 상 받았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어. 1등은 팀 전체가 한 거야.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제일 잘한 거잖아. 아빠가 팀장이잖아.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4살의 세계관이에요. 방으로 데려다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는데 금방 눈이 감겼어요. 며칠 뒤 인사 시즌이 됐어요. 회장님이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전 팀장 승진 발령내. 본부장으로. 팀장 취임 1년 만에 본부장 발령은 이례적인데요. 이례적으로 잘했으니까 이례적으로 올리는 거야. 연봉은 2억 5천으로. 발령 공문이 붙었어요. 전설팀장 영업본부 본부장 승진 발령. 강대리가 공문을 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민지한테 소곤거렸어요. 차장님, 팀장님이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게. 팀장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과장은 11년이었잖아. 그 짧은 하나에 모든 게 담겼어요. 전설 6부.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예요. 책상이 크고 한쪽 벽이 통유리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잠깐 눈을 감았어요. 28 새벽 5시 반 빌라 불빛이 떠올랐어요. 달고 다른 토익 교재가 떠올랐어요.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계약서 17개가 떠올랐어요. 9년의 시간. 11년의 과장. 그리고 오늘. 눈을 떴어요. 16년 전엔 밑에서 올려다봤던 하늘이에요. 지금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본부장님, 오전 첫 일정은 팀장들과의 전략 회의입니다. 네. 5분 후에 시작합시다. 첫 전략 회의. 영업이팀 팀장이 팔짱을 끼고 봤어요. 50이 넘은 베테랑이에요. 본부장님, 본부장 되신 지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저희 팀 사정을 얼마나 아시는지요? 영업이팀 최근 3년 수주 흐름이랑 거래처 이탈 현황은 파악하고 왔어요. 이탈 거래처 중 절반이 단가 문제고 나머지 절반은 담당자 교체 시점이랑 맞물려요. 팀장이 멈췄어요. 보셨어요, 그걸? 첫날이라도 준비는 하고 왔어야죠. 팔짱이 풀렸어요. 그게 인정이었어요. 본부장 취임 넉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비서가 말했어요. 한성중공업 전략기획실장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 잡아봐요. 사흘 뒤 조용한 일식집. 한성중공업 전략기획실장 오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편안한 대화가 오가다가 두 번째 코스가 나올 즈음 말을 바꿨어요. 전 본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저희 쪽에서 본부장님을 모시고 싶어요. 영업본부장 자리예요. 종이를 내밀었어요. 폈어요. 연봉 3억 5천. 인센티브 별도. 주택 지원 옵션까지 적혀 있었어요. 지금 받는 2억 5천에서 1억이 더해요.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본부장 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요. 넉 달 만에 본부 수주 41% 올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팀장 1년 만에 그 실적을 낸 건 그 이전 16년이 있어서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16년. 그 사람도 16년을 봤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참 창밖을 봤어요. 3억 5천. 숫자보다 다른 게 맴돌았어요. 외부에서 먼저 알아봐 준다는 게 묘하게 뭔가를 건드렸어요. 16년 동안 내부에서 묻혀있던 사람한테 외부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현이랑 지은이 재우고 나서 둘이 앉았어요. 오늘 스카우트 제안 받았어. 할인이 멈췄어요. 조건은요. 연봉 3억 5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알아봐 준다는 게 건드리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당신 생각은? 당신이 먼저 정리해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아직 남아있어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있어. 본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아직 내가 그리는 그림이 절반도 안 나왔어.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남아있으면 거기서 해야지. 돈 때문에 가는 건 당신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안 가. 할인이 웃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안 간다는 거. 이 사람이에요. 16년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음 날 오준혁에게 연락했어요. 감사한 제안인데 정중히 거절할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아있어서요. 오준혁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네요. 하고 싶은 게 남아있는 사람은 못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영업 담당 임원 강병호 전무가 본부장실로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23년째인 사람이에요. 전설이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 영업 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전 본부장 요즘 잘 나가더만.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본부장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빠르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영업이 팀 결제 단계 줄인 것도 그렇고 3팀 거래처 관리 체계 바꾼 것도 그렇고. 그거 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야. 수십 년 됐으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점검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없애는 거잖아. 효율이 안 나오는 부분을 개선한 거예요. 내 눈엔 안 그렇게 보이는데.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강병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전 본부장 회사에는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오래 가는 거야. 알겠지?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냥 불편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차장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강병호 전무 어떤 사람이야? 그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영업 라인 인사에 관여했고 박승수 팀장이랑도 가까웠어요. 박 팀장 퇴사할 때도 강 전무가 뭔가 막으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박승수가 9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묵인하고 덮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강병호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경고를 하러 왔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서울 밤하늘. 별은 안 보이고 불빛만 가득해요.
그때는 막막했어요. 방향이 안 보였어요. 지금은 보여요.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요. 실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16년 만에 배웠지만 실력 없이도 안 된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둘 다 가지고 가면 돼요. 미닫이 문이 열렸어요. 할인이 나왔어요. 조용히 옆에 섰어요. 무슨 생각해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어.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것보다 어려운 게 재밌더라고. 할인이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전설 7부. 강병호 전무가 다녀간 다음 주부터였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티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먼저 영업이팀 결제건이었어요. 팀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바꿔놨는데 위에서 다시 전무 결제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공문도 아니고 구두로 내려온 거였다.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이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 강 전무님 쪽에서 결제건 다시 올리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잠깐 생각했다. 공문 없이, 본부장한테 사전 통보도 없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강병호 전무실로 갔어요. 전무님, 영업이팀 결제건 확인하러 왔어요. 내가 보니까 팀장 전결로 처리하기엔 금액대가 있더라고. 리스크 관리 차원이야. 그 기준은 제가 본부장으로 오면서 검토해서 바꾼 거예요. 사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다 알 필요가 있나? 전무가 챙기면 되지. 영업본부 운영은 제 소관이에요. 강병호가 펜을 내려놓고 전서를 봤다. 전 본부장, 내가 이 회사에서 몇 년째인지 알아? 23년이요. 그래. 23년이야. 본부장이 넉 달째인 사람이랑은 다르지. 23년 경험은 존중해요. 근데 본부 운영 결정은 제가 해야 해요. 잠깐 정적이 흘렀다. 강병호가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회장님한테 말해봐. 본부장실로 돌아왔어요. 말로 싸우면 23년을 못 이겨요. 근데 숫자로 싸우면 달라요. 그때부터 준비했다. 강병호가 영업 라인을 관할하던 시절 수치랑 전설이 본부장으로 온 이후 수치를 나란히 놓았어요. 거래처 이탈률, 신규 개척 수, 수주 성사율까지요. 전무관할 시절 3년 평균 수주 성장률 4.2%. 전설 취임 후 넉 달 성장률 41%. 거래처 이탈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신규 개척은 2배로 늘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무렵 집에서는요. 도현이 숙제 봐주고 지은이 재우고 나서 할인이랑 앉았어요. 여보, 회사에서 뭔가 있죠? 꺼냈어요. 강병호 얘기를, 결제건 얘기를, 23년짜리 라인 얘기를요. 할인이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숫자로 가려고. 이번엔 좀 달라요. 예전엔 숫자를 쌓기만 했잖아요. 이번엔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16년 동안 쌓기만 했어요. 보여주는 건 몰랐어요. 이번엔 쌓고 보여줄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16년 동안 묻혀 있다가 팀장 1년 만에 본부장 됐잖아요. 그게 근거예요. 영업 3팀 팀장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본부장님, 강 전무님 쪽에서 이번 신규 거래처 개척건 본부장님 통하지 말고 전무님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보고 라인은 저한테 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었다. 보고 라인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였다. 그리고 강병호가 한 가지를 더 건드렸어요. 강태양 과장 승진건이 인사팀에서 반려됐다. 사유가 불분명했어요. 강 전무 쪽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강 대리를 불렀어요. 들었어? 네. 반려됐다고요. 미안해. 본부장님이 미안하실 게 없어요. 과장 승진건이나 때문에 막힌 거야. 미안한 거 맞아. 사실 승진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승진이 막혔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16년 전 자기 목소리 같았어요. 실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된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요. 그래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해. 네가 한 만큼은 네 것이 되어야 해. 그게 이 팀 원칙이야. 나가는 뒷모습을 봤다. 이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늦게 회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10시가 넘었다.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은요?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 말이 없었다. 앉아요. 차려주는 밥을 먹었어요. 할인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밥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내일 뭔가 있어요? 응. 잘 될 거예요. 근거 있어. 있어요. 당신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 파일을 꺼냈어요. 데이터가 빼곡한 파일이었다. 보고 드릴 게 두 가지예요. 말해봐. 첫 번째는 본부 실적이에요. 취임 5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주 성장률 48%, 거래처 이탈률 51% 감소, 신규 개척 건수 전년 대비 2.3배예요. 파일을 받아들고 숫자를 훑었어요. 두 번째는요. 강병호 전무건이에요. 회장님이 파일에서 눈을 들었다. 꺼냈어요. 결제 라인건, 보고 라인건, 강태양 승진 반려건까지요. 감정 없이 사실만 순서대로요. 듣는 동안 표정이 굳어갔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전 본부장,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진작 말하지. 숫자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박승수 때랑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했겠네. 네. 파일을 덮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태양 과장 승진 건 원래대로 처리해 주세요. 회장님이 씩 웃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회장실을 나오는데 복도가 환했다. 오전 햇살이 유리창으로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했어요. 이번엔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실력을 쌓고 숫자를 만들고 그리고 말했다. 그게 순서예요. 16년 만에 배운 순서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그럼 됐네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아직 할 게 남아 있었다. 전설 8부. 강병호 전무가 호출된 건 회장실 면담 이틀 뒤였다. 전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있을 필요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자리였어요. 다만 그날 오후 강병호가 회장실에서 나오는 걸 복도에서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어요. 강병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다. 전설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 강태양 과장 승진 건 원래대로 처리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태양을 불렀다.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마울 거 없어. 강 과장이 한 만큼 받은 거야. 나가는 뒷모습이 입사 첫날이랑 많이 달라졌다. 어깨가 달라요. 걸음이 달라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강병호는 그 이후로 조용해졌다. 영업본부 쪽으로 손을 뻗는 일이 없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회의에서도 말이 줄었어요. 23년짜리 라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없었다. 숫자 앞에서는 23년도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본부장 취임 6달째. 이민지 팀이 준비하던 공공기관 대형 건이 터졌다. 이민지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부장님 됐어요. 알아요. 수고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팀원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잠깐 말이 없다가 웃었어요. 본부장님, 저 팀장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한 게 팀원들 것으로 남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 말이 좋았다. 16년 전에 누군가 그걸 알았으면 달랐을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됐어요. 그 무렵 집에서는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도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거실 바닥에 종이를 잔뜩 펼쳐놓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지은아, 뭐 만들어? 아빠 책. 아빠 책? 응. 아빠 이야기 책.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에 그림도 있었다. 네모난 건물이랑 다리 많은 사람이요. 지은아, 여기 이게 아빠야? 응. 다리가 6개야. 조금 줄었어. 도현이가 숙제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빠 다리 2개야. 알아. 근데 아직 조금 바빠서 6개야. 이 집이에요. 논리가 4살짜리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 집이요. 본부장 취임 9달째. 대양그룹이었다.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예요. 계약 금액 2천억. 단일 계약으로 본부 역대 최대 수주였다. 이 계약을 준비한 건 전설이었어요. 본부장이 됐다고 현장을 놓지 않았다. 이 규모는 직접 들어가야 하는 판이었어요. 5달을 준비했다. 대양그룹 구매 구조를 뜯어보고 계열사별 수요 흐름을 분석하고 단가 시뮬레이션을 22번 돌렸어요. 대응에너지 때랑 방식은 같아요. 달라진 건 규모였다.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지던 날, 상대방 구매본부장이 악수를 하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고 해서요. 근데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숫자를 저희 입장에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게 달랐어요. 대응에너지 최병원이 했던 말이랑 같았다. 방식이 바뀐 게 없어요. 28부터 지금까지 상대방 입장에서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설의 방식이었다. 계약 성사 보고를 올리던 날, 회장님이 파일을 보다가 멈췄어요. 대양그룹? 계약 금액이 2천억이야? 네. 이거 전 본부장이 직접 한 거야. 팀장들한테 맡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었어요. 파일을 덮었다. 잠깐 전설을 봤어요. 전 본부장 회사에 온 지 몇 년이야? 17년 됐습니다. 17년 만에 2천억이네. 늦었죠? 늦은 게 아니야.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제때 온 거야. 본부장실로 돌아오는 복도. 걸음이 가벼웠다.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 17년이었다. 28배 시작해서 45이에요. 그 사이에 대리가 있었고 과장이 있었고 11년이 있었고 할인이 있었고 도연이가 있었고 지은이가 있었어요. 다리 6개짜리 그림이 있었고 된장찌개가 있었고 베란다에 밤이 있었다. 그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여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뭐 그려? 아빠 책 또 썼어. 이번엔 다르게 그렸어.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 2개, 입 하나, 네모난 몸통. 다리가 2개였어요. 지은아, 다리가 2개네. 응, 이제 안 바빠도 되잖아. 엄마가 그랬어. 할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눈이 마주쳤어요. 웃었어요. 다리 2개짜리 아빠. 처음이에요. 6개에서 시작해서 늘어나기만 하던 다리가 처음으로 2개가 됐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인이 국을 떠다 놓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좋은 일 있었죠? 있었어. 말 안 해도 알아요. 얼굴에 다 나와요. 처음 봐요, 그 얼굴. 어떤 얼굴인데? 다 됐다는 얼굴이요. 17년이 걸렸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할인 말이 맞았다. 다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요. 이제 시작이었다.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대양그룹 계약됐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어. 할인이 태연하게 국을 저었다. 당신이 오늘 큰 거 하나 마무리할 것 같다고 했어요. 17년을 봤는데 감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도연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2천억이면 엄청 큰 거잖아. 응, 큰 거야. 힘들었어? 힘들었지. 근데 됐어? 됐어. 도현이가 피식 웃었다. 역시 아빠네.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어요.
회장님 말도 대양그룹 구매본부장 말도 아니고 8살짜리 아들이 한 말이 제일 좋았다. 역시 아빠네. 밤에 혼자 베란다에 나왔다. 서울 밤하늘이에요. 별은 없고 불빛만 가득한 하늘이에요. 그냥 고요했다. 잘 싸웠고 잘 버텼고 잘 왔어요. 미닫이 문이 열렸다. 할인이 나왔어요. 조용히 옆에 섰어요. 추워요. 들어가. 같이 들어가요. 나란히 들어갔다. 문이 닫혔어요. 서울밤이 계속됐다. 조용하고 단단한 밤이었어요. 전설구부. 대양그룹 계약이 알려지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늘어나고 회의에서 전설말이 끝나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되는 거였다. 강병호 전무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영업본부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다. 회의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건 여전했어요. 전설도 굳이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끝낼 이유가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긴 싸움에서 더 이기려고 하면 사람이 상해요. 본부장 취임 10달째. 강태양이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본부장님 시간 되세요? 앉아. 커피 1잔을 내밀었어요. 이번에 IT 계열 대형건 하나 준비 중이에요. 혼자요. 근데 이번엔 중간중간 보고 드리면서 하려고요. 왜? 본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걸 알려야 한다고요. 묻어두면 없는 거라고요. 그 말이 좋았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들은 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새긴 거였다. 그래. 그렇게 해. 초안 잡으면 가져와봐. 같이 보자. 강태양이 웃었어요. 입사 첫날이랑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긴장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향해 가고 있는 눈빛이에요. 나가는 뒷모습을 봤다. 저 나이에 저 말을 들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후회는 아니었다. 돌아온 길이 길었어도 결국 전설이 된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본부장 취임 11달째. 연간 실적 마무리 시즌이었다. 본부 연간 수주 총액이 나왔어요. 1조 2천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83% 성장. 본부 창설 이래 역대 최대 수주예요. 대양그룹 2천억이 기둥이 됐고 이민지 팀 공공기관 건이 2번째 기둥이 됐고 영업이 팀이 되찾아온 거래처들이 꾸준히 받쳐줬다. 회장님이 보고를 받고 나서 한참 파일을 봤어요. 1조 2천. 네. 83%. 네. 파일을 덮고 전설을 봤다. 전 본부장, 이게 1년 만에 나온 숫자야. 팀장들이 잘해줬습니다. 맨날 팀장들이야. 사실이에요. 회장님이 씩 웃었다. 그러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나 물어봐도 돼? 말씀하세요. 16년 동안 이름이 묻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왔어? 잠깐 생각했다. 묻혀있던 게 아니었어요.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없었지만 실력은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드러나는데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어? 버티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한 거예요. 집에서 힘받았겠네. 많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게 없었어. 그 나이에. 그 말이 짧았지만 무거웠다. 전설은 더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연말 시상식. 작년이랑 같은 자리였다. 근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작년엔 팀장으로 단상에 섰어요. 올해는 본부장으로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민지가 있고 강태양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잠깐 멈췄다. 할 말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서니까 달리 말하고 싶어졌어요. 저 사실 오늘 뭐라고 할지 준비해 왔어요. 웃음이 났다. 근데 서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 자리예요. 수고하셨어요. 박수가 났다. 이민지가 또 눈이 빨개졌어요. 강태양이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영업이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영업 3팀 팀장이 웃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냈다. 시상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얼른 와요. 오늘 도현이가 밥하겠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아빠 시상식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해준다고요. 계란볶음밥이요. 잘할 수 있어? 지은이가 옆에서 돕겠다고 하는데 그게 더 걱정이에요. 웃음이 났다. 금방 갈게. 집에 들어오니까 부엌에서 연기가 났다. 도현이가 프라이팬을 들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계란을 깨겠다고 껍데기를 반쯤 넣고 있었다. 아빠 왔어. 지은아, 손. 괜찮아. 도현이가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아빠, 다 됐어. 거의. 냄새가 좀 나는데. 조금 탔어. 근데 맛은 괜찮아. 식탁에 앉았다. 도현이가 볶음밥을 퍼담았어요. 조금 까맣게 탄 게 있었어요. 지은이 앞에는 계란이 덜 익은 것도 섞여 있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먹었다. 맛있네. 진짜요? 도현이 눈이 커졌다. 응.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탄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었지만 맛있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그냥 맛있었어요. 지은이가 볶음밥을 한 입 먹더니 말했다. 나는 화가할 거야. 왜? 그림 잘 그리잖아. 아빠가 잘 그렸다고 했잖아. 할인이 배를 잡았어요. 도현이도 웃었다. 그건 잘 그렸다는 게 아니라 잘 그렸다고 했어. 지은이가 단호했다. 전설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 식탁이에요. 탄 볶음밥이 있고 계란 껍데기가 묻은 손이 있고 화가 선언이 있고 웃음이 있는 이 식탁이요. 17년 동안 버텨온 게 실적이 아니었다. 이 식탁이고 이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할인이 보리차를 내왔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채워야 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도 되는 침묵이었다. 16년이 만든 침묵이에요. 할인이 먼저 말했어요. 여보, 후회해요? 그 시간들. 잠깐 생각했다. 진짜로 생각해봤어요. 아니, 진짜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는 거니까. 돌아온 길이 길었어도 그 길에서 배운 게 지금 다 쓰이고 있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근데 힘든 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당신 있었고 도현이 있었고 지은이 있었어. 그게 더 많았어. 할인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미안해요. 당신이 억울할 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없어. 당신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 충분했어. 그게 제일 큰 거야. 할인이 눈을 닦았다. 소리 없이요. 왜 또 울어? 몰라요. 좋아서요. 전설이 할인 손을 잡았어요. 창밖에 서울밤이 있었다. 별은 없고 불빛만 가득한 하늘이에요. 28부터 지금까지 봐온 하늘이었다. 달라진 건 보는 사람이에요. 전설 10부. 본부장 취임 1년이 막 지난 어느 아침이었다. 본부장실에 들어서는데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다. 지은이 그림이에요. 할인이 출근 전에 올려놓고 간 거였다. 집어들었어요. 눈 2개, 입 하나, 네모난 몸통. 다리가 2개예요. 옆에 작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빠 최고. 3글자였다. 한참 봤어요. 28 새벽 5시 반 빌라 불빛이 떠올랐다. 달고 다른 토익 교재가 떠올랐어요. 이름 없이 올라간 계약서 17개가 떠올랐다. 복도에서 팀장 목소리를 듣고 발이 멈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베란다의 밤들이 떠올랐다. 할인이 조용히 옆에 서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입사하고 합격 문자 받던 날도 참았고 대리 달던 날도 참았고
과장 달던 날도 참았고 팀장 되던 날도 참았어요. 이날은 못 참았다. 한참 있다가 눈을 닦았어요. 종이를 책상 한켠에 놓았다. 잘 보이는 자리예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본부장님, 오전 첫 일정 팀장 회의입니다. 네. 바로 시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16년 전엔 밑에서 올려다봤던 하늘이에요. 아직 할 게 남아 있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요.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도현이랑 지은이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실 바닥에 종이가 잔뜩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이 뭔가를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아빠. 지은이가 종이를 들고 달려왔다. 아빠, 봐봐. 오늘 또 그렸어. 받아들었어요. 눈 2개, 입 하나, 네모난 몸통. 다리가 2개예요. 옆에 작은 사람이 4명 더 있었다. 모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엄마, 오빠, 지은이, 그리고 팀장님들. 팀장님들? 아빠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멈췄다. 4살짜리가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듣고 자기 방식으로 그림에 담았다. 도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나는 다리 2개가 맞다고 했는데 지은이가 자꾸 팀장님들 다리도 그려야 한다고 했어. 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아빠 혼자가 아니니까 팀장님들 다리도 있어야지. 할인이 부엌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현이가 황당한 얼굴로 지은이를 봤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했잖아. 안 했거든. 했거든. 지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지은아, 잘 그렸어. 진짜로. 이번엔 진짜? 응. 이번엔 진짜야. 지은이가 활짝 웃었다. 할인이 행주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이 촉촉했다. 전설도 알았어요. 내색하지 않았다. 둘 다요. 식탁에 넷이 앉았어요. 할인이 차려준 밥이었다.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28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랑 같은 메뉴예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다. 도현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나중에 아빠처럼 영업할 거야. 왜? 숫자 보고 사람 움직이는 거. 재밌어 보여서. 숟가락을 내려놨다. 도현이를 봤어요. 재밌긴 해. 근데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힘든 것도 있어? 힘든 게 더 많아. 그래도 해? 그래도 하지. 재밌으니까.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밥을 먹었다. 8살짜리 결심이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 사이에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 나 버섯 싫어. 버섯 몸에 좋아. 그래도 싫어. 한 개만 먹어. 반 개. 할인이 버섯을 반으로 잘라줬어요. 지은이가 아주 작은 조각을 입에 넣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 식탁이에요. 진로 얘기가 나오고 버섯 협상이 벌어지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이 식탁이요. 17년 동안 버텨온 게 실적이 아니었다. 이 식탁이고 이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았다. 한참 말없이 있었어요. 뭔가를 채워야 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도 되는 침묵이었다. 할인이 말했어요. 여보, 지금 어때요? 좋아. 구체적으로. 다 좋아. 아침에 지은이 그림도 도연이 볶음밥도 버섯 협상도. 할인이 웃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행복해요? 잠깐 생각했다. 진짜로 생각해봤어요. 응. 17년 만에요. 17년 동안도 행복했어.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할인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다. 그러더니 눈을 닦았어요. 소리 없이요. 왜 울어?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올해. 전설이 할인 손을 잡았다. 창밖에 서울밤이 있었어요. 별은 없고 불빛만 가득한 하늘이에요. 28부터 지금까지 봐온 하늘이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보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장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잠깐 멈춰서 봤어요. 28배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이 도시가 크고 낯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토익 교재 들고 학점 4.2 들고 그것만 들고 왔었다. 45이에요. 17년이 지났다.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고 과장을 11년 했고 팀장이 됐고 본부장이 됐어요. 이름이 묻혔던 시간이 있었고 이름을 찾은 시간이 있었다. 버텼던 시간이 있었고 뚫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거였다. 전설. 이름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전설이었던 게 아니에요. 28배 새벽 불빛이 있었고 달고 다른 교재가 있었고 이름 없는 계약서 17개가 있었다. 11년의 과장이 있었고 다리 6개짜리 그림이 있었고 베란다에 밤이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있었고 할인이 있었고 도현이가 있었고 지은이가 있었다. 그 모든 게 쌓여서 전설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끝내 사람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게 전설이 되는 거였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본부장님, 오전 첫 일정 팀장 회의입니다. 네. 바로 시작합시다.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가 환했어요. 오전 햇살이 유리창으로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할 게 남아 있어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요. 끝이 아니에요. 전설은 처음부터 전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쌓고 계신 거예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쌓을게요.